사장님 요즘에도 댓글에 신랑들 피해 사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네. 그 영상에 보면 신부가 동성애자라서 혼인무효 소송 진행 중입니다. 상대방 신부도 한국에 와서 시집와 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아이폰에서 약혼을 했는데 신부폰이 아이폰 프로 맥스 12 맥스였는데 귀국하자마자 아이폰 14 프로 사달라고 하고 오빠가 일본으로 일하러 가야 되는데 학원비랑 서류비가 필요하다고 문신하고 싶다. 한국 가면 성형하고 싶다. 막 이래서 파혼을 했대요. 이런 피해자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. 아직도 많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그 아까 동성애자 하는 분은 상대방이 와 있다는 분은 저한테 그 한번 상담해 봤던 분, 그분 같은데요. 동성애자 때문에 이제 상담하신 분은 저한테 사실 딱 한 분 있었고,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,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이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뭐냐 하면은 결혼을 다 진행을 하고 비자 신청이 들어갔어요. 비자 신청이 들어가서 조만간 이달 15일 날 비자가 나올 예정인. 근데 이 여성분의 페이스북에 다른 남성과 뽀뽀하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. 그 도대체 이 여성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, 그래서 이 신랑분한테 이제 그게 들통이 났죠. 그쪽에 이제 결혼시키는 회사하고 이제 이야기되고 결국은 파혼이 된 거예요. 파혼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구독자분의 이제 서류를 해주기 위해서, 이혼 서류를 해주기 위해서 신부를 만났어요. 만나갖고 이제 변호사 위임장, 영사관에 같이 받고 하기 위해서 영사관에서 가서 위임장을 받고 돌아서는데 그 영사관 그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베트남 업자,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인데 그 신부가 지나가다 그 사람이 그 신부를 부르더라고요. 그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보니까 막 한참 이야기하길래 또 뭔 이야기인가 내가 가까이 갔어요. 저도 이제 그 업자를 잘 아니까 내가 어떤 사이인데요? 물으니까 이 여성 할머니 업자인데 자기가 결혼시킨 사람이래요. 그 내가 왜 이혼하는 거 알고 있냐 하니까 남자친구 생겼대. 응? 남자친구 생겼대. 그 신랑이 말하는 그 내용과 사실이 맞잖아요. 그 내가 아니 어떻게 여기서 그 하고 했길래 남자친구가 생기냐. 근데 이제 나이가 신부가 이제 20살이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왔는데 문제는 제 와이프가 이 신부하고 많은 통화를 해봤어요. 베트남 사람이 결혼을 시켰잖아요. 베트남 업자. 이 사람의 기숙사는 출입국 제한, 기숙사에 왔다 갔다 하는 제한이 없답니다. 통금 시간 같은 거. 그러고 나가서 놀다가 안 들어오든 주말에 마음대로 어디 가든 말든 그런 그게 없대요. 아주 자유롭게 본인들이 와서 자고 학교 가고 뭐 그것만 알아서. 그렇게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냥 집 하나 주고 거기에 밥 때 되면은요 딱 시간이 있답니다. 아침 7시, 오후 12시, 저녁 5시 반, 그 시간에 밥 안 먹으면 밥도 없대요. 그러니까 그것만 정해져 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하숙집이네. 그냥 단순한 진짜 우리가 할 만한 일반 하숙집이죠.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밤에 늦게 들어오든 새벽에 들어오든 아무 제약이 없다 보니까 뭐 뭉쳐서 놀러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생기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분은 영사관에 보정 철회 신청을 하면은 비자가 안 나와요. 근데 그 베트남 업자는 비자가 나온다 이거라. 보정 철회 신청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. 근데 더더욱 거기서 참 내가 문제가 뭐냐. 제 와이프가 그 신부한테 이 한국 이혼을 해주는 조건부로 한국에서 이혼 다 하고 나면 너한테 베트남에 이혼할 수 있는 서류를 다 만들어 줄게.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위임장을 우리가 받았는데 베트남 그 업자가 나중에 이혼 서류가 오면은 나한테 가지고 온나. 내가 베트남 이혼해 줄게. 얼마? 1,000만 동. 그럼 한국 돈 55만 원이죠.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. 근데
우리가 서류 줄 때는요, 그냥 고양이가 접수만 하면 되도록 해갖고 줘요. 그 신부한테, 야,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거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서류 주면 너 고양이가 접수만 하면 돼. 그쪽, 그 사람 말 믿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, 이제 그 신부한테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, 베트남 업자들 나는 지금 요번에도 보고 내가 놀란 게 그거예요. 아무나 결혼시키고 보내고 문제가 터지든 말든 그때 남자친구 생겼어요 해놓고 자기도 흐이 웃어요. 그 외에 다른 분들 저한테 상담 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첫째, 자, 남자 애인이 있다든 그 다음번에 아이폰 사달라 용돈, 신랑이 용돈 준 지 보름도 안 돼가지고 돈 떨어졌어요. 특히 이제 결혼하러 신랑이 와서 결혼하고 가면은 바로 용돈을 주고 가잖아요. 며칠 있으면 용돈 떨어졌다고 하고.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게 서류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어요. 신부들 서류 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. 신부들이 발급받아 오는 서류는요, 우리 신랑들이 발급받듯이 관공서에 가서 발급비 조금 내잖아요. 우리 한국에도 인지료 1,000원 내고 뭐 얼마 내고 하듯이. 그 인지료 다 내는 거 업체 봤자요. 한국 돈 뭐 한 3, 4만 원 될까요? 다 합해봐도. 근데 3, 4만 원도 안 돼요. 근데 신랑들한테 핑계대는 게 서류 뭐 파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. 이렇게 하면서 용돈 달라고 하고.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, 파혼 하려고 하는 분들 대부분이 돈, 휴대폰 사달라고 하고. 그리고 남자 생겼다고. 이 세 가지예요. 그거는 뭐냐? 결혼시키는 사람, 현지에서 시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면 다 눈에 띌 텐데 그런 상황들은. 자, 저희 회사는요, 신랑 그 결혼 다 일정 마지막 날 이제 신부한테 용돈을 주잖아요. 한 달 용돈. 한국 돈은 약 40만 원 줍니다. 다른 데보다는 조금 한 몇만 원 더 주면 다 보통 뭐 30만 원, 35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30만 원, 35만 원 조금 작다. 왜? 교통비도 시골에 왔다 갔다 교통비도 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40만 원을 주는데 40만 원을 첫 달은 현금으로 주잖아요. 주면서 신부한테 딱 그 자리에서 신랑들 있는 데서 갑니다. 신랑분들은 한 달에 40만 원 이거 외에는 어떠한 용돈도 더 주면 안 됩니다. 신부가 용돈이 떨어졌다고 해도 더 주지 마십시오. 또 신부들한테도 해요. 이 돈 갖고 한 달 쪼개 살아야지 신랑한테 돈 더 주세요 소리 하지 말라고. 근데 정상적으로 잘하는 신부들요, 용돈 이야기 일체 안 나옵니다. 핸드폰 사달라 일체 안 나와요. 가끔 가다가 용돈 이야기 나오는 신부들이 있어요. 근데 신랑분들이 그걸 주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처음에 10만 원 더 줘요? 그 다음 달 되면 또 달라고 하면 또 주겠지. 그 다음 달 되면 또 달라고 하면 또 주겠지. 제가 결혼시킨 분 중에 파혼을 했는데요. 제가 신랑분한테 그 신부 용돈 보내주는 통장 거래 내역을 쫙 뽑아오라 그랬어요. 첫 달부터 200만 원이 뛴다. 왜? 원래 든 돈이? 아이폰 사라고 줬대요. 둘째 달에 40만 원을 보내고 얼마 있다가 또 30만 원 보내고 6개월 동안 총 보낸 금액이 얼마냐? 720만 원입니다. 72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100몇십만 원 꼴이잖아요. 근데 본인이 그렇게 보내주면서 나중에 저한테 파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신부가 너무 해프고 만날 돈 한다 이거예요. 처음부터 안 줬으면 안 그런단 말이에요. 이미 신부를 6개월 동안 배려놔 버렸잖아요. 근데 처음부터 안 주고 자 기준대로 갑니다. 신부한테도 기준대로 갑니다. 쭉 해하고 하면요. 그 돈 갖고 씁니다. 왜? 그 용돈은요. 본인들이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던 그 금액보다 대부분이 조금 더 많아요. 최근에도 우리 신부들 그 한 달에 월급 제가 얼마 정도 받냐고 물어보면 신부들 중에 특별하게 왜 좋은 직업일 때는 사실 좀 많이 받는 신부 있어요. 뭐
한 60만 원? 뭐 제일 많이 받는 신부는 제가 한국 돈으로 110만 원까지 받는 신부까지도 봤어요. 근데 일반적인 신부 기준으로 30에서 35예요. 잔업을 하고 이럴 때 뭐 한 40, 45 받는데, 근데 40만 원 용돈을 주면은요 거의 쪼개면 다 살아가요. 충분한 돈이에요. 근데 한국 신랑이 주니까 자꾸 간이 커지는 거죠. 그러니까 재료원 같은 경우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근데요, 그래서 이런 피해가 일반적인 업체들 보면요, 용돈을 얼마를 주든 말든 타치 안 해요.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요. 사장님, 전통을 내비를 얼마 줘야 됩니까?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어디서 다른 업체에서 결혼했는데, 그걸 내가 그쪽 업체 사장님한테 여쭤보세요 하니까 사장님이 네 알아서 해라 한대요. 근데 신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부는 당연히 많이 달라 하죠. 1억 동. 1억 동 하면 얼마예요, 지금? 한 550만 원? 500, 한 60, 70 정도 됩니다. 그만큼씩 달라 그러죠. 근데 회사에서, 이거는 회사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조율을 해줘야 돼요. 우리는 딱 기준 정해놓습니다, 무조건. 신부들한테, 자, 네 신랑이 얼마를 주지만은 회사 기준대로 주는 거다. 그리고 전통 혼례비, 지금 우리가 딱 주는 거는 5천만 동. 5천만 동 같으면은 250, 200, 한 70만 원. 280, 70, 그 정도 되죠. 그 다음에 신부한테 주는 거 별도 이제 55만 원은 뭐냐. 고향 갔다가 경비 쓰고 이제 돌아오는 데까지 경비 쓰라고.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신랑분이 좀 용돈을 더 가져가 쓰고 이렇게 해서 딱 조율을 해줘요. 무조건 정해놓고 가오라 합니다, 신랑분한테. 뭐 어떤 신랑분들, 아까도 제가 잠깐 통화했는 그 신랑분은 가서 용돈이 좀 쓰면 모자랄지 모르니까 제가 좀 더 가져갈까요? 충분합니다. 그것만 가져오십시오. 모자라면 내가 빌려드릴게요 하거든, 저는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용돈은 신랑분들이 가서 쓰면은 가서 여기서 뭐 막 쇼핑 다니고 물건 사고 이러지 않은 이상은요 충분합니다. 그 때문에 그 돈 기준 외에는 너무 많이 쓰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. 왜? 처음에 결혼하니까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펑펑 써요. 보통 일반적인 업체 결혼하다 보면 막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말이에요. 폐물을 뭐 1,000만 원씩 사주는 신랑도 있어요.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간만 키워놓는 거죠. 저희들 같은 경우도 폐물은 전통을 낼 때 폐물은 나중에 한국 가서 결혼식 할 때 폐물 해주십시오. 신부한테 신부적 간단한 선물, 부모님들한테 간단한 선물 정도 사가지고 와서. 홍삼 좋네. 예. 홍삼 뭐 좀 했으면 베트남 사람들 매일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. 한국 인삼, 홍삼 찐액 같은 거 이런 거 홍삼 종류 참 좋아하잖아. 여기 한국에서 직접 사오면 더더욱. 그렇죠. 예. 그냥 그런 거 선물해주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그런 거 뭐 좀 병 여러 병 좀 사와서 주면은 부모님들도 작은 집에도 좀 줄 수 있고 고모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서 쓰고 나눠서 좀 선물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 집에 전통을 내비할 때 전통을 내비 보태서 하십시오. 누가 전통을 내비를요 전통을 내비 그 들어간 돈을 다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. 제가 과거에 한번 그 방송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. 개인 소개를 해서 했는데 그 소개하는 사람이 전통 혼례비를 1,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음식비만 550만 원을 요구했다고. 그건 소개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. 결혼업자라도 현지에서 결혼시키는 사람들이 늦게 들어가는 거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용돈도 좀 업체에서 타치를 하고 조정을 해줘야 되고. 안 그러고서는요 신부들 점점 베립니다. 돈 때문에 돈 문제, 휴대폰 사달라 이런 문제라서 파혼하는 게 많으니까요. 신랑분들은 자기 와이프가 사치스러운 거 싫어하잖아요. 신랑분들이 한국 가서 잘해줄 수 있도록 그게 최고예요.